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조건은 첫 번째, 얼마나 큰 보형물을 넣는가, 두 번째, 얼마나 많은 구획을 합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 침습 가슴 성형을 통해서 통증은 줄이고 회복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은 전신 마취에다 신체가 겪는 변화도 크고 또 수술의 범위가 넓다 보니 얼굴에 하는 다른 수술보다는 조금 더 통증이 크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했을 때는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크게 통증이 아주 심한 수술은 아닌데요. 수술을 할 때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연부 조직의 침습도가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단단한 조직을 하나하나 다 박리를 하면서 큰 보형물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팽창되는 느낌과 조직이 분리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로 인해서 수술 후 통증이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증이 많이 유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큰 보형물을 사용할 때입니다. 큰 보형물을 사용할수록 가슴 피부에 연부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느 정도 살성이 풀리면서 늘어나기 전까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을 계속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옷을 입을 때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피가 잘 통하지 않기도 하고 불편한 것처럼 안쪽에 큰 보형물이 들어가서 조직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피부와 연부 조직이 충분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답답함, 눌림,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부 조직을 어느 정도 분리하느냐에 따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가슴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은 모두 다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 공간 안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고 다 모인 모임이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슴의 밑선, 즉 유두에서부터 밑선까지의 거리가 짧으신 분이 동그란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선을 넘어가 어디까지 밑선을 밑으로 연장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가슴처럼 보이는 영역과 아래 배처럼 보이는 영역, 두 개에 나눠진 일정적인 영역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구획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유지인대가 있고 분리가 되어 있기 위한 특별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얼마나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근육을 분리하지 않고 근육 위 공간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분획을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칠 때 개수가 적을수록 통증이 유발되는 정도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있는 공간과 근육 위에 있는 근막하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일부 분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조건은 첫 번째, 얼마나 큰 보형물을 넣는가, 두 번째, 얼마나 많은 구획을 합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역시나 회복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살점이 풀어지는 기간이 짧은 것은 가슴 보형물의 크기가 작을 때인데 통증도 유발할 확률이 적고 회복도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피부가 잘 늘어나시는 분들은 살점이 빨리 풀리고 회복이 빨리 좋아집니다. 만약에 큰 보형물을 넣는다면 그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구획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했다면 하나의 구획으로 되기까지 피막이 형성되고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크기, 얼마나 많은 구획을 하나로 합치느냐에 따라서 통증과 회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해드리는 수술 방법은 가급적이면 근육을 끊지 않고 근막하 또는 근육 위쪽 공간에다가 수술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도 구획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여러 가지 구획들을 최소한으로 침범하면서
단단한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좀 더 동그랗고 예쁜 가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구조물들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지인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박리를 하게 되면 밑빠짐이 발생하거나 보형물이 옆으로 퍼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수술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구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얼마나 방해가 되는 구조물들을 정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은 가슴 수술이란 최대 침습 수술이지만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조작을 통해서 확대를 해드리고 보형물을 안전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꼼꼼하게 지혈을 하고 정확하게 박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물을 다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분획되어 있는 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할 때는 얼만큼 최소 침습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운 조직 공간 안에를 벌려서 보형물을 넣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또한 출혈에 의해서 보형물이 감싸고 있는 피막이 구형구축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야로 확인을 하면서 중요한 구조물들은 보존하되 혈관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꼼꼼하게 지혈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보형물의 크기가 적당하고 유지인대를 많이 박리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질기고 어떤 분들은 조직이 단단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박리 과정에서 부드럽게 큰 저항 없이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보형물의 위치가 너무 많이 이동하거나 밑빠짐, 옆빠짐의 우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후 관리로 브레이저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최소 침습 방식으로 구조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의 그런 유지인대들이 단단한 조직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법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최대한 통증이 적으면서도 회복이 빨라서 예쁜 가슴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괴롭지 않도록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침습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